네, 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가르치는 이정원입니다. 오늘은 고비상 이어서 진행을 할 건데, 고비상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앞에 있는 상황만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고비상이라고 하는 게 앞에 있는 정의 상황으로는 유한계까지에 대한 확장은 해줄 수가 있겠죠. 왜냐면 2개짜리가 되면 귀납적으로 적용을 해서 유한계까지는 확장이 가능해요. 근데 이 무한계로 곱하기를 취해서 위성 공간을 만들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질이 달라지면 수학적 기납법이 아무리 임의의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하더라도 임의성이 무한계를 주는 상황이랑은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유한계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것만 주는 거죠. 그걸 이제 착각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얘기를 해본 거고, 근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구조적인 문제를 그렇게 기납적으로 확장시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상황이 되죠. 그러면 결국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얘를 무한계의 곱위상에 대한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미리 해서 그 작업을 통해서 확장시키는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확장시켜 놓고 재정의를 해서 원래 정의도 임플라이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되면 결국 일반화된 정의의 개념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보통 수학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일단 필요한 정리들이 있는데, 정리랑 정의가 있는데, 걔를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보조 정리 하나가 필요해요. 어떤 보조 정리를 소개하고 싶은 거냐면, 앞에서 우리가 고비상에 대한 기저를 어떻게 했냐면, 각각의 계집합들에 대한 크로스를 시켜서 기저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각 위상의 기저들을 크로스 시켜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일단 보조 정리 상황이에요. 그래서 스테이트를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일단 배1이라고 하는 녀석을 X라는 위상 공간, 타워1을 위상으로 갖는 위상 공간에 대한 기저라고 얘기를 해보죠. 마찬가지로 배2는 Y에 대한 기저예요. 그렇게 되면 이 배1과 배2는 X 크로스 Y에 대한 고비상에 대한 기저가 됐다. 크로스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일단 보조 정리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증명을 해보죠. 얘가 왜 필요한지는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니까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할 거냐면 이 기저를 배 정도로 표현을 해보죠. 그러면 이 배라는 기저는 우리가 이미 알기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었냐면 UV들의 집합. U는 타워1에 V는 타워2의 원소들로 배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배에 있는 임의 원소를 여기로 넘겨버리면 포함되는 걸 보이게 되면 결국 이 친구로 생성한 녀석도 같은 위상을 생성한다는 상황을 만들 수 있겠죠. 앞에 정리 사항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결국 여기 있는 원소가 여기 포함된다 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기는 임의 원소를 초이스 하는 거죠. 그러면 적당한 U는 타워1에서 V는 타워2에서 뽑혀가지고 만들어지기를 B는 U 크로스 V다. 자, 이렇게 써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이제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이 U와 V에 대한 표현을 이 기저의 의미를 이용을 해서 각각이 배1의 원소와 배2의 원소들의 유니온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적당한 배1의 원소 Bi들과 배2의 원소 Bi 프라임들로 자, Bi의 유니온과
bi 프라임에 대한 유니온으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p는 u 크로스 v 형태인데 uv가 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얘네들도 다 계집합 형태 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bi의 원소들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bi에 다시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배1 크로스 배투 원소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얘도 기저 역할을 해준다. 자, 이렇게 가는 상황에 대해서 일단 만들어 놨어요. 물론 지금 러프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은 여기에 표현되어 있겠죠. 포함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얘가 서브셋이니까. 그러면 서로 얘네들이 같은 녀석이 된다는 것도 보장해 줄 수 있어요. 방금 말로 러프하게 얘기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보조정리 상태를 먼저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을 사형함수라는 도구를 먼저 만들어서 두 개를 붙여서 일반화된 고비상의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일단 사형함수에 대한 데피니션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사형함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선형대 수학을 공부해 봤으면 보통 다 알고 있을 건데, 선형대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형함수를 선형사상에 대한 제한을 걸어놓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거기 있는 사형함수를 들고 오기는 힘들 것 같고, 자, 여기서는 일반화된 사형함수, 그러니까 위상공간 상에서 사형함수를 고려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벡터 공간이랑 위상공간에 어느 정도 인터섹션은 있긴 하지만 같은 공간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구별을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P라는 함수를 정의를 할 건데, x1 크로스 x2. 자, 근데 여기가 PI라고 하면 이거를 XI로 보내는 사상이에요. 자, I는 1 또는 2니까 1, 2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표현을 해 놓도록 하죠. 그 다음에 데피니션을 넣기를 이렇게 x1, x2를 대응을 시키길 xi 번째로 이렇게 쏘는 이런 사상을 사형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렇게 성질 없이 그냥 각 좌표로 쏴버리는 걸 이제 사형함수라고 정의를 하겠다는 거고. 네, 그러면 정리 하나만 더 만들면 우리가 이제 일반화된 정의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니까 정리 하나만 더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형함수와 연계를 짓고 싶은 건데 뭘 고려하고 싶은 거냐면 두 개짜리만 고려하죠. 자, 이걸 위상공간이라고 놓을 거예요. i는 1, 2 이렇게. 자, 이렇게 놨을 때 집합들을 모아 놓을 건데, 역상을 태워 보내서 이렇게 모아 놓을 거예요. 근데 이때 UI는 뭐냐면 타워 i의 원소, 그러니까 타워 i의 열린 집합인 거고, 이런 애들을 인터섹션 죄다 모아가지고 집합 쪽을 잡아주게 되면 얘는 고비상에 대한 부분 기저가 된다. 자, 요 상황을 주는 게 이 정리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고려를 해볼 수가 있냐면 여기 있는 원소들을 인터섹션해서 배의 원소, 그러니까 이 고비상의 기저의 원소들을 표현해 줄 수 있으면 되겠죠. 여기 있는 원소들은 어떤 형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냐면 UI, U1 크로스 U2의 형태들로 표현되어 있죠. UI는 타워의 원소. 물론 이걸 이제 기저의 원소로 꺼내도 상관없다는 건 방금 전에 보장을 해버렸고, 일단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려면 이 U1과 U2를 각각 여기 있는 원소들에 대한 표현으로 바꿀 수 있으면 되겠죠. 앞에 있는 건 이제 보조정리 상황이었으니까 여기 있는 기저를 표현을 편하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섹션만 잘 치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U1, U2에 대한 크로스를 시킨 걸 써볼 건데, 여기 있는 원소들의 인터섹션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U1 크로스 X2와 X1 크로스 U2에 대한 인터섹션으로 이렇게 U1 크로스 U2에 대한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놈이 뭐냐라고 하면 이놈은 P1 인버스 U1이 되는 거고, 그렇죠? 왜냐면 전체가 이미 보장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를 고려해 보면 P2 인버스 U2 자, 이렇게 써서 둘에 대한 인터섹션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여기 있는 원소가 다 어디 원소였냐면 여기 있는 원소였죠. 그러니까 이 친구의 원소 두 개의 인터섹션으로 기저의 원소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결국 얘가 부분 기저가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런 애들을 인터섹션을 취하게 되면 결국 기저들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가지고 곱 이상에 대한 정의를 좀 더 일반화 시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는 타워 1, 타워 2에 대한 원소들을 크로스 시켜서 곱 이상을 정의했어요.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 뭐냐면, 유한계까지야 이게 확장이 되겠지만 무한 크로스, 그러니까 무한 곱 이상을 고려하게 되면, 무한계를 곱하는 상황을 만들게 되면, 그러면 형식적으로 수학적 기납법을 적용시켜서 확장시킬 수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 입장에서 고려를 해보면 이 사형함수를 통해서 일반화된 정의를 내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이게 유한계의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만 잘 판단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걸 이제 무한계까지 확장시킬 수 있을지를 판단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런 U1, U2에서 인피니티까지의 인피니티 계의 곱 형태로 표현됐을 때 얘네들이 지금 문제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는데, 부분 기저 상황이 돼서 개수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냐라고 하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터섹션을 취했을 때 이 PI들을 무한계 들고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해 보면 결국 이 상황을 가지고 일반화된 데피니션을 내려도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이 막 그냥 대충 돼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부과정상에서 많이 보지 않은 얘기들도 사실 수학자들은 다 고려를 해놓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봐 식의 논리를 펼치는 거니까 너무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왜 된다는 거야, 아니면 왜 뭐가 다르다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일반화된 곱 이상에 대한 정의를 소개하면서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